안녕하세요. 지리트리스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쇠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지방 소멸이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지방의 인구 감소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면적의 12%에 불과한 서울과 수도권은 어느덧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 혁신 도시의 근로자들은 주중 근무가 끝나는 금요일이면 주말을 보내기 위해 서울행 통근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저는 왜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서울공화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방에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없는 것이 지방 쇠퇴의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의 눈높이는 이미 서울에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지방 도시는 일자리, 도시 문화, 인프라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서울과 지방 도시를 가르는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차이가 대중교통에서 비롯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울 훌륭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지방 도시는 대중교통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이 표에 따르면 서울의 대중교통 이용 비율은 매우 준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지방은 광역시들조차도 매우 낮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차지합니다. 그 빈자리는 자가용이 차지하고 있죠. 대중교통 이용 실족이 저조하다는 것은 곧 도시 내 이동이 활발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는 인체의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자 지방도시의 탈출 러쉬를 가속화시킵니다. 사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자가용이 편리한 이동수단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시 전체로 봤을 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땅이 좁은 나라에서 자동차 중심의 시내 교통은 시민들의 삶을 번거롭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주차장과 도로에 많은 공간을 내줘야 하는 도시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자가용 이용이 높은 지방 도시에서는 2, 30분씩 버스를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 타야 하는 일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 방식의 차이는 서울과 지방 도시의 삶의 질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과 지방 도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리고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으면 왜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없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6.25 전쟁 이후 전국에서 수많은 인구가 모여들면서 사대문에 불과하던 경계가 지금의 범위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면적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택 부족에 시달리던 서울은 90년대까지 달동네, 산동네, 판자촌 등으로 불리던 불량 가옥들이 넘쳐났습니다. 부족한 땅과 넘치는 인구는 서울에서 많은 도시 문제를 일으켰지만 대중교통의 시각에서 보자면 결코 나쁜 현상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은 단위 면적당 높은 인구 밀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도시 내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대중교통의 고객층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의 광역 지자체 중 서울은 다른 도시들을 압도하는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힘은 단순히 천만이라는 인구 규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구 밀도가 높다는 사실에서 나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레벨에서도 서울의 자치구는 전국 상위 12위권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좁은 면적에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진 서울의 특징은 버스, 지하철의 촘촘한 노선과 짧은 배차 간격을 보장해 줍니다. 이러한 교통 환경은 시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신뢰와 함께 시민들은 도시공간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서울을 더욱 활기찬 도시로 만드는 것이죠. 반면 서울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은 지방 도시들은 서울만큼 안정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시내 이동이 번거롭고 불편하면 결국 도시는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은 이동이 불편한 도시에서 여가를 즐기기보다는 자가용을 타고 교외로 나가거나 프라이빗한 카페에 머물게 되고, 이는 도시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장애 요인이 됩니다. 도시가 발전하려면 도시의 성장을 이끌 공간적인 응집력이 필요합니다. 공간의 응집력은 자유로운 통행으로 이루어지는 만남과 교류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는 도시의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때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지방도시에서는 부족한 인구 밀도로 인해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제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자가용 중심의 교통 환경과 분산된 응집력 속에서 지방도시의 심심하고 따분한 분위기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방도시를 답사하면서 청년들로부터 가장 자주 듣던 말은 고향에서는 딱히 할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할 게 많은 건강한 지방도시를 만들려면 자가용이 없는 시민들도 도시를 자유롭게 누비면서 다양한 소비활동과 문화활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는 지방도시의 삶의 질과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화 시기 급격한 도시화와 환경오염을 목격하면서 쾌적한 도시를 갈망해 왔습니다. 어느덧 유행이 된 전원도시라는 말은 쾌적한 도시의 동경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시의 쾌적함을 얻은 대신 따분하고 쓸쓸한 도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쾌적함과 살기 좋은 도시의 개념을 대대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인구 밀도를 가졌음에도 쾌적함을 동시에 잡은 살기 좋은 도시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도시의 본질은 다양한 사람이 한데 모여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협력하는 데 있습니다. 한 곳에 모이지 않으면 도시는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도시정책은 그동안 집중보다는 분산을 택해왔습니다. 조밀한 도시는 왠지 모르게 혼잡함과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으로 여겨지곤 했죠. 전국의 많은 지자체는 쾌적함을 얻기 위해 도시 외곽에 택지를 조성했지만 도심 공동화라는 부작용을 얻었습니다. 인구 증가 없이 시가지만 넓어지면서 도시의 인구 밀도는 낮아지게 되었고 그 결과 대중교통 운영난과 을씨년스러운 도시 분위기가 연쇄적으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지방 세태는 이러한 지방 도시의 몰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 세태와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혁명에 가까운 지방 도시의 대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습관적으로 행해졌던 택지 개발을 중단하고 사람으로 북적대는 중심 도시를 회복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